이번 영상에서는 형사사건 처분에 따른 불복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형사처벌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종류인 기소유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범죄 경력에 조회되지 않고 따로 처벌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군인분들께서는 기소유예 처분도 아주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바로 진급 및 장기복무 선발에 있어서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큰 감점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징계 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불복 방법은 바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처분 취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헌법소원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분들은 징계 처분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검사는 기소를 할 때 구약식 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식 기소는 검사가 해당 범죄 사실이 벌금형으로 처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 검사가 구약식 기소를 하고 재판부에서도 벌금형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약식명령을 발부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거나 과중한 벌금에 대한 양형부당 사유로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에서는 무죄로 선고되거나 벌금이 감경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판 선고에 대한 불복 방법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기소하면 사건이 관할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 증인 신문, 증거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 1심 법원에서는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1심 선고에 불복이 있는 경우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오해 등의 사유로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불복이 있다면 선고일 다음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상고심의 경우에는 양형부당의 사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과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소인, 고발인의 불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출을 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이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그 내용으로 소출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소 고발인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됩니다. 만일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는 등의 처분으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고소 고발인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군사건의 경우 현행법상 군사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군사경찰 선에서는 불송치 결정은 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군사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사에게 송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의신청 제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 고발인의 불복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항고제도와 재정신청제도가 있습니다. 항고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리적 오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군사건의 경우에는 각군 고등검찰단장 또는 국방부 고등검찰단장에게 항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신청이란 고소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때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재정 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검찰 항고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며 수사, 재판 단계에서 어떤 처분이 있는지와 각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군내에서 형사처벌될 경우 군인으로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인은 형사처벌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징계 처분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보직 해임과 직위 해제 등의 인사제재가 있습니다. 보직 해임과 직위 해제는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시키는 일종의 불이익적 인사처분으로서 보직 해임 및 직위 해제는 군인사법, 군무원 인사법 등에 따라 특정 범죄 및
중징계 이상의 비위 사실로 인해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인 자에 대해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나 직위해제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직해임 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소유직입니다. 군검찰에서 기소 구공판하여 피고인이 된 장교 부사관이 사형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해당 간부의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피고인으로서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 개인으로서는 군 생활에 대한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가 있습니다. 일명 현부심으로 일컫는데요. 형사사건으로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자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전역심사위원회로 회부되고 전역심사위원회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결국 불명예 전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군 규정, 부대 내 지침 또는 규칙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훈련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진급 점수와 장기 복무에 대한 일정한 점수에서 감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 부대에서의 표창 제한과 정부 포상 지침에 따라서 상훈 수여가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민간인과는 다르게 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추후에 수많은 불이익 처분들을 부가적으로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군 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군 형사소송 절차의 특징, 형사소송 순서 및 처분, 처분에 대한 불복, 형사처벌에 대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군 징계 전문 문건일 변호사님께서 징계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